이곳은 싸늘한 주검이 된 자들만이 안치되어 있는 시체 영안실. 그곳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자가 깨어납니다. 이내 기절한 그는 수술실을 거쳐 병실 안에서 정신이 듭니다. 그는 허겁지겁 나와 밖으로 나갈 길을 찾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복도에서 만난 의사와 간호사는 딴소리만 하고 있고 จะไปไหนฮะ มึงได้รางวัลนะ 엘리베이터 역시 오작동을 일으키죠. 창문 밖으로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 이 남자. 그만 발을 헛디뎌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꿈이라도 꾸는 걸까요? 건물벽을 짚고 일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창문 닫기 아저씨가 유유히 건물 외벽을 걸어서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어안이 벙벙한 그에게 아저씨는 첫 만남부터 싸다구를 시전합니다. 젊은 혈기에 욱할 법도 한데 생각보다 묻어난 이 소년. 생각해보니 그는 과거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แล้วทำไมผมจำอะไรไม่ได้เลยอะ 자신을 수호자라고 말하는 이 아저씨는 มันเป็นเงื่อนไขของรางวัลหมายถึงร่างนี้เหรอ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늘어놓곤 이내 사라집니다. ร่างนี่แหละอันเนี้ยตกไปอะตายจริงนะ 간신히 병실로 돌아온 이 남자. 간호사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데 으이씨! 다름 아닌 그 수호자입니다. ไงชินกับร่างนี้ยัง ผู้คุมเหรอ 여러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죠. 수호자는 이 남자에게 지금 민이라는 사람의 몸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주며 100일 안에 민을 자살하게 만든 범인을 찾아내라는 미션을 줍니다. นี่คือนาฬิกานับถอยหลังชีวิตของมึง มึงมีเวลา100 วัน ที่จะตอบให้ได้ว่ามินฆ่าตัวตายเพราะใคร แล้วถ้าผมตอบไม่ได้อะ 그 안에 범인을 찾지 못하면 그의 목숨과 영혼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고 하네요. มึงก็จะตาย แล้ววิญญาณของมึงก็จะไม่ได้ผุดได้เกิดอีกเลย 민이라는 남자로 새 삶을 살게 된 이 영혼은 민이 살고 있었던 집에 오게 됩니다. เมน 어딘지 모르게 매정한 형. วันที่ผมฆ่าตัวตายมันเกิดอะไรขึ้นล่ะฮะ 대답을 회피하는 엄마. เรื่องมันแล้วไปแล้วลูก 민의 모습이 찍힌 사진만 빠져있는 사진첩. 민의 방이었다고 추정되는 잠겨있는 방까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이 자살한 이유를 찾아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다음날 그는 교복을 입고 민의 학교 생활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등교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민의 친구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 그간 왜 학교에 나오지 않았냐는 리의 질문에 ปลายภาคมันก็ไม่มาสอบ เปิดเทอมมามันก็ไม่มา มันเป็นที่อะไร 독감에 걸렸었다고 대충 얼버무리는데 กูเป็นไข้หวัดใหญ่อะ นี่ขึ้นกูขึ้นมึงเลยเหรอ 그녀에게서 파이가 민의 소식을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พี่พายเขาถามหามึงด้วยอ่ะ เขาบอกติดต่อมึงไม่ได้เลย พี่พาย 그는 민이 리와 함께 같은 동아리 멤버였다는 사실과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던 소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นี่เราว่าแต่รู้แบบนี้เหรอ มึงถามตัวเองไหมล่ะ เต็มตู้เลยเนี่ย 교실로 돌아온 그는 민의 자리에 붙어있는 쪽지를 발견하고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파이, 민의 공부를 도와줬던 사람인 듯합니다. 민이라는 소년 찐따인 줄 알았는데 여사친들만 있는 것으로 보니 자살이 아닌 명백한 타살로 점철되는 가운데 암튼 그는 파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사랑에 빠진 그는 그날 이후 수호자와의 미션은 개나 줘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싸로 거듭나며 오늘만 사는 욜로족으로 재탄생합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 축제날, 결국 삼기는 사이가 된 파이와 그는 학원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풋풋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죠. 축제가 끝나고
이번 축제 때 찍힌 사진들을 보던 그는 작년 축제 사진 속에서 우연히 민의 죽음을 밝힐 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탐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민의 사물함을 찾아 나선 그는 그곳에서 리를 만납니다. ทำอะไรอ่ะ 리는 그에게 민이 자살하기 전 자신에게 남긴 쪽지를 보여줍니다. แล้วตอนนี้คอมอยู่ไหนอะได้เอาให้แม่แล้วปะ กูก็เลยฝากไว้กับพี่เขาอะ 민의 형인 맨에게 노트북을 전했다는 리의 말에 그는 서둘러 맨의 방으로 향합니다. 맨의 방을 뒤지기 시작한 그는 맨의 옷주머니에서 민의 얼굴만 섬뜩하게 난도질된 사진 뭉터기를 발견하고 이어서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동생이 죽기를 바란다는 내용까지 발견하게 되죠. 순간 맨이 노트북을 들고 외출하는 모습이 떠오른 그는 맨이 머물고 있는 학교 기숙사에 몰래 잠입합니다. 기숙사 내 모든 노트북을 뒤지기 시작한 그는 마침내 민이 죽기 전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하고 열어보려는 순간 맨이 나타나 노트북을 가로챕니다. มึงเอามา 언쟁 끝에 결국 맨은 창문 밖으로 노트북을 던져버리죠. เฮ้ย 필사적으로 노트북을 찾으러 나가는 그곳에서 다시금 수호자와 마주합니다. 노트북을 사수해준 수호자에게 고마워하는 그를 놀리듯이 수호자는 그것을 패대기 쳐버리고 비웃습니다. 이럴 거면 왜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는 이 신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민의 형 맨을 범인으로 가리키는 가운데 과연 민을 자살로 이끈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오는 4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를 보시기 전 가이드 포인트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영화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는 일본 나오키상의 수상자이자 일본 최고의 여류 작가로 손꼽히는 모리에토 작가의 베스트셀러 컬러풀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소설 컬러풀은 일본 내에서도 이미 하라 케이치 감독에 의해 2010년 동명의 애니메이션으로도 개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와 애니메이션 컬러풀은 서로 비슷한 카메라 구도를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도 영화의 모티브는 애니메이션의 것과 동일하지만 작중 세세한 설정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영화와 애니메이션 모두를 비교해보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의 타이틀도 바뀐 점이 눈에 띄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컬러풀이었지만 영화는 홈스테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이러한 타이틀은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로 영화를 관람하신 후 타이틀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여운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셔터와 샴으로 아시아 공포영화의 신세계를 연 감독 팍풍 원품이 이번 영화에서는 미스터리 판타지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죽음에서 깨어나 새로운 육체에서 새 삶을 얻는 대가로 신이 내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다분한 영화입니다. 특히 주인공이 신과 마주하는 장면은 초고퀄리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야기와 이질감 없이 그리고 있어 단순히 기술력 자랑에 그치지 않아서 좋았고, 게다가 공포영화로 다져진 감독 특유의 섬뜩한 장면들은 주인공의 감정 상태와 상황들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스토리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몰입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영화에서 한국 영화 신과 함께와 백두산보다 자연스러운 CG를 보여준 것 같아 태국 영화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017년 태국의 웰메이드 영화 배드지니어스로 국내의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라이징 스타 티라돈 수파펌핀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거의 단독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극 전체를 이끌어가야 했던 그는 97년생의 어린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었고, 영화의 후반부 극과 극의 감정을 연기해야 하는 어려운 장면 역시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솔직히 태국어를 듣는 게 익숙하지 않아 그게 몰입도를 방해하진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연기 구멍이 없어서인지 언어적으로는 생각보다 거슬리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태국 개봉 당시 태국 박스오피스 1위를 2주간 차지했다고 하니 아직은 국내에서 생소한 태국 영화를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신과나 백일간의 거래가 오는 4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세련된 영상미와 감동적인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태국 영화의 현 주소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맥스무비 에디터 필름가이드 에이드였습니다.